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 사태, 정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상황 어떻습니까? 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이틀째 이어진 시위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아서고 경찰차를 짓밟는가 하면 일부는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는데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로 경관 16명이 다쳤습니다. 시위대 측에서는 남성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팬 맥클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방위군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소요 사태가 있을 때마다 그래왔듯이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이 흑백 갈등 좀 이 테러 사태 때문에 주춤해지는가 했는데 다시 또 불거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금 이 대선 전국인데요. 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경찰의 불심 검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가 폭스뉴스 주관으로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 흑인 사회의 폭력 감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불심 검문을 하겠다. 뉴욕시에서는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현재 폐기된 관행인 경찰의 불심 검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은 지역 경찰국의 정책을 지시하지 않는다며 불심 검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불심 검문은 1990년대 뉴욕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관행인데 소수자에 대한 차별 논란과 함께 흑인 사회와 경찰 간 긴장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13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서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흑인 소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심 검문 옹호 발언을 하면서 또 한 번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지켜봐야 될 문제겠군요. 자,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경제난에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외신이 있는데요. 이 도대체 어떤 사진이기에 이렇습니까? 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베네수엘라의 한 구경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종이 상자에 담긴 사진인데요. 일렬로 놓인 상자들 안에 갓 태어난 아기들이 곤히 잠들어 있고 상자 앞면에는 아기들의 신상 명세서가 붙어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야권연대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바로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의 신생아실 모습이라면서 플라스틱 요람에 아기들이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몇 년째 경제난에 허덕여온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베네수엘라 제약협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약품의 8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당이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민영화하기 위해 꾸민 술책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참 우리나라에서라도 이런 사진이 공개됐으면 참 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예. 자, 끝으로요. 우리나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제 귀를 기울일 만한 외신인데요. 영국의 대학 순위 정보 조사 기관이죠. 이 타임스 고등교육이 2016에서 2017년도 이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1위에 올랐고요. 5년 연속 1위를 지켰던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그리고 미국의 MIT, 하버드, 프린스턴대, 또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가 지난해와 변함없이 3위에서 8위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서울대는 지난해 85위에서 72위로, 카이스트는 148위에서 올해는 89위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대학 중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가 24위로 가장 높았고요. 중국 베이징대와 칭화대가 각각 29위와 35위, 그리고 일본 도쿄대는 39위로 50위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이 많이 이제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이 100위 안에 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번에는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을 연결해서 이 지진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원전의 안전 문제, 그리고 지진 대책, 그리고 이제 야권이 총공세를 펴고 있는 이슈죠.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관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오늘은 예. 이것저것 여쭤볼 게 많은데요. 먼저 이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진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4년 전에 원전을 짓는 지역이 활성단층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이거 사실인가요? 예, 저희가 이미 지난 월요일 날 국민안전대책 최고위원회 회의 때도 한번 비공개 회의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문미옥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2년도에 내놓은 비공개를 했던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라는 것을 입수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양산 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진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 아무런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6월에 고리 원전 지역에 신규 원전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2012년도에 조사가 나왔던 지질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원전을 추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수원이나 원자력 확대의 반대로 원전 건설이 추진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저 원전을 짓기 위해서 정부가 이 위험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정황인데요. 정말 네, 이건 좀 확실하게 진위를 따져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자, 이 국회 현안보고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이 원전이 활성단층 위에 건설된 것이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대답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투명한 대답을 해갖고 과연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원전과 그다음에 활성단층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안전 대책을 느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2012년도에 그 보고서를 빨리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질조사 결과가 은폐되고 원전을 추진했다면 과연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만 번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일본 같은 나라의 지진 연구와 관리 능력도 규모가 큰 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네,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학자이긴 하지만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강도 높은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또 오늘이요.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김용환 위원장이 지진 발생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답변도 신뢰하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네. 이 보고서를 빨리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정부의 현재 대책 자체도 많은 국민들의 질타와 불신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데 특별재난지역 내에 있는 핵심적인 시설이 안전하다 이렇게 자꾸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 안전한 답변인지 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그 안의 것은 안전하다는 것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정부는
확실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까지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미했다. 이게 지금 지진 전문가들의 걱정인데요. 이번 지진을 계기로 활성단층 관련 예산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가 차원의 대규모 조사를 해서 또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단층 지도가 좀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의 대책은 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그것을 경고하는 조사 결과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 큰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것 속에서 국민안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해놓고 인식의 대전환 속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이 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미 지난 월요일 날 추미애 당대표 주자에 국민안전대책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네. 관련 3개 상임위에 있는 간사들과 또 전문가들과 함께 또 정부 측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양산단층의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 정밀 조사 전 예산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확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또한 유사시의 대피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학교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는 네, 것이 방진대책이 전무하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역력히 밝혀졌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그 인식의 전환 속에서 실시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앞장서서 저희 당에선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사시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 원전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렇습니다. 건설돼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들은 이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또 철저하게 마련해서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신규 원전 건설을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당에서조차 이 부산 지역 일부 의원들은 신규 원전 건설은 유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현지에 이미 여러 의원들이 갔다 왔거든요. 네. 현지 주민들의 이제 어떤 그런 불안감, 위기감, 공포감은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조건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남 지역 그쪽에 18개의 원전이 있고 8개의 원전이 추가로 지어지거나 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은 중지를 하고 확실한 안전 대책이라든지 조사를 선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번 오늘 이 대정부 질문에 다른 이슈들 여쭤볼게요. 이 경제 분야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관련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권의 정치 공세가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웃어서 죄송한데 네.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답변이라거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소셨군요. 예. 이것은 한진해운 사태라든지 이런 지금 경제 분야의 질의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붕괴돼 갖고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초기에 대책을 수습하지 못하고 정말 일파만파 만들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지금 초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야권의 정치 공세 때문에 구조조정이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에 대한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 전략산업이 무너질 위기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예상됐다.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네. 정부의 부총리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는 무엇을 보고 정치하고 어떤 집행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누리당의 이야기가 조목조목 이어집니다. 자, 야당이 여름 내내 국회를 공전시키며 서별관 청문회를 열자고 했는데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원의 지원이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됐었다라고 하는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느냐.
정치 공세를 위해 청문회를 이용하는 구태정치 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답변 있으세요? 예, 대우조선해양의 4조 2천억을 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공식적인 책임 있는 기구가 아닌 서별관이라는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됐다라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하에서 협치의 개념으로 확정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것과 한진해운 사태의 경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정부가 무대책, 무능력으로 방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또한 또 사실 서별관 청문회가 열렸는데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원래 나왔습니다만 그랬었죠. 그 이유는 정부와 기업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 증인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청문회를 합의했으면 주요 증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규환 전 경제부총리가 당시 대우해양조선 지원에 핵심적인 책임자였다면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되고요. 안종범 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이런 분들이 다 청문회에 나오질 않아 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 협치를 깨고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든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야당의 공세 때문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얼토당치 않은 그런 변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최경환 의원이나 안종범 수석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이 빼는데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이 홍기택 당시 사는 회장은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는 나옵니까? 저희가 다시 국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재택을 통해서 국회에 출석시켜서 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오늘 터져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인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히 좀 뜨거웠죠?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정치 네. 분야에서도 이 부분이 처음 제기되면서 계속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에서는 이 찌라시 수준의 의혹 제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 팩트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팩트는 일단 이 미르와 K스포츠 대단이 설립이 된 것은 팩트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신청하자마자 허가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팩트고 또 모금액이 800억에 달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과거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기업 모금 방식이 재현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기업들이 요즘 다 어려운데 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모금 과정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업했는지가 밝혀져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관련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이 관련 논의되고 있는 분들을 다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든지 의혹이 터무니없는 폭로라고 생각되면은 나와서 증언하면 될 텐데 일체의 네. 지금 증인 채택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언론에 알려졌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네. 안정문 수석 관련해서는 감찰 내용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일개 민간재단에 대해서 했겠습니까? 누군가 권력형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고 감찰했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800억을 굴지의 재벌로부터 순식간에 정광석처럼 모을 수 있는 힘이 네.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폭로라든지 의혹 제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해명하고 또 필요한 분들은 증인 채택에 동의해서 국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해명을 하라 이런 입장이신데 야당은 네. 지금도 언급하셨지만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일해재단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자,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반박을 세게 하셨지만,
그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미 국회 교문위 법사위 정무위 운영위 미방위 등 이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관련한 상임위에서 TF를 만들어서 동시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칠 것입니다. 네. 제대로 응하지 않고 그냥 반박과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네. 최순실 게이트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편한 세상의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